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를 준비한 7-2조입니다. 최근 국내 대표 통신사인 SK 브로드밴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콘텐츠 기업인 넷플릭스에게 망사용료의 지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해당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논쟁이 계속되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망사용료와 관련해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입법 여부가 계속해서 다퉈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희 조는 먼저 망사용료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에 대해 정의한 후 저희가 망사용료에 반대하는 논거 및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사용료와 관련해서는 먼저 ISP와 CP라는 두 주체가 존재합니다. ISP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로 우리가 흔히 아는 KT, SK 등의 통신사를 가리킵니다. 한편 CP는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약자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콘텐츠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 ISP가 CP에게 망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시작된 것인데요. 여기서 망사용료라는 단어에는 여러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CP는 ISP에 직접 접속해 자신의 콘텐츠를 내보냅니다. 이때 CP는 ISP에 망 접속료를 지불하는데 이 요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요청하면 ISP의 망을 통해 해당 콘텐츠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송되는데 콘텐츠를 전송하는 이때 드는 비용, 망 전송료를 두고 CP와 ISP 간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ISP인 SK 브로드밴드는 최근 넷플릭스의 콘텐츠 소비가 늘었으니 콘텐츠를 전송하는 데 드는 이 망 전송료까지 넷플릭스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CP인 넷플릭스 측은 자신이 콘텐츠를 내보낸 이후에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ISP의 의무이니 자신이 망 전송료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는 사실 망 전송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안에서도 언론에서도 대부분 망 사용료라는 단어를 통용하고 있으니 저희도 망 전송료를 망 사용료라는 단어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망 사용료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망사용료 법안이 도입되면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선 망사용료 지불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적 부담을 느끼면서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치는 한국 서버 한정으로 최대 화질을 1080에서 720으로 제한하고 한국에서만 VOD 기능을 중단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진화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혀 이는 망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조치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특히 게임 스트리밍 콘텐츠의 경우 화질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화질이 제한되어 버린다면 소비자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후생은 품질 측면에서만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망사용료 부담이 커지면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이 시장 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대 CP들은 얼마든지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독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경쟁력이 약한 중소규모의 CP들은 쉽게 요금을 올릴 수 없어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장 내 독과점은 심해지고 이 또한 소비자 후생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둘째, 망사용료 법안이 도입되면 무역 분쟁이나 보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사용료 도입 법안은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넷플릭스를 겨냥하여 제재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 이러한 상황을 미국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기업 간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여 국내 기업의 요구를 법제화한다면 무역 분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자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대국인 미국과의 무역 분쟁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백해무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망사용료 도입을 명시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이를 토대로 다른 국가들 또한 유사한 법규를 도입할 것이고 장차 국내의 CP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반대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망사용료의 도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이 됩니다. 셋째, 현재 몇몇 해외 CP들은 캐시 서버를 운영하며 트래픽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 서버란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여 사용자의 요청 시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해 주도록 하는 프록시 서버를 의미합니다. 넷플릭스 또한 오픈 커넥트라는 이름의 자체 캐시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 서버는 콘텐츠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빠르게 고품질로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캐시 서버의 역할은 ISP의 트래픽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사용료 도입을 주장할 때 가장 주요하게 내세웠던 논거 중 하나는 넷플릭스로 인해 트래픽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넷플릭스는 트래픽을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으니 망 전송료까지 추가적으로 지불하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사실 캐시 서버까지 운영하는 넷플릭스가 사용하는 대역폭은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평균 대역폭의 2%도 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가 망 전송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애초에 이중과금이기에 부당하지만 트래픽의 과다한 이용으로 부과한다는 근거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망사용료 도입 법안에 찬성하는 측의 일부 논거에 대해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이 현재 국내 ISP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CP가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 CP들이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 CP와 국내 소비자가 연결되는 방식을 보면 국내 CP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콘텐츠가 국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 CP가 해외 ISP에 망 접속료를 지불하며 콘텐츠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해외 ISP가 국내 ISP에 콘텐츠를 다시 전달하면 이것을 국내 ISP가 망 접속료를 지불한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직접 국내 ISP에 콘텐츠를 전달하는 국내 CP와 달리 해외 CP는 해외 ISP에만 콘텐츠를 전달하기 때문에 해외 ISP 기업에만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연히 다른 상황에 있는 국내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해서 해외 CP도 지불해야 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해외 CP 기업들이 비용 부담 없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많은 초과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외 CP가 많은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 ISP 기업들의 이익을 가로채 얻은 이윤이라 국내 ISP 기업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대표 3대 통신사는 2021년 총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분쟁 중 망 전송료 부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망 전송료 관련 비용이 SK브로드밴드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 망 전송료가 부과되어 봤자 결국은 소비자만 가장 큰 부담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 7-2조는 망사용료 도입 및 그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